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홍무석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홍무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신체 어느 부위든 이제 흉터가 있으면 보기에도 좀 좋지 않고 네.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흉터라고 해서 꼭 양방으로만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흉터 치료하면 레이저나 주사 같은 걸 이용한 양반 치료법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방 치료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흉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흉터는 종류별로 어떻게 나뉠 수가 있습니까? 뭐 흉터는 크게 이제 튀어나온 비우성 흉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이제 함몰돼서 생기는 위축성 흉터가 있습니다. 비우성 흉터는 이제 상처가 회복 중에 섬유 조직이나 피부 조직이 이제 과다하게 증식되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위축성 흉터는 진피층 깊숙한 곳에 손상으로 재생력을 잃어서 이제 조직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고 함몰된 채로 굳어버린 흉터를 말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여드름 후에 생기는 여드름 흉터라든가 수두 흉터, 또 뭐 우리 손톱 때문에 생긴 손톱 흉터, 네. 점 제거한 후에도 생기기도 하고 아. 수술 후에도 이제 생기는 흉터들을 위축성 흉터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흉터 중에서도 이제 함몰된 위축성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흉터가 위축성 흉터이기 때문에 오늘 위축성 흉터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치료법을 알려면 사실 원인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흉터는 왜 생길까요? 우리가 뭐 늘 다치죠. 피부라는 게 늘 다치고 긁히고, 우리 이제 긁히고 다쳤을 때 이제 경미한 상처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뒤에 다친지도 모르게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제 피부 스스로 이제 재생력을 잃을 정도로 이제 깊은 이제 상처가 생긴 경우라든가, 상처 받은 곳에 자꾸 방해를 받을 경우,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물이 들어갔다거나, 딱지가 생겼는데 딱지가 먼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조직이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복구가 된 거죠. 네. 조직이 이제 뭉쳐서 함몰된 채로 급하게 복구를 마무리해버리면 그곳에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피부 재생력에 의해서 다시 흉터가 안 생기고 이제 복구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문제 때문에 이제 흉터가 생긴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혹은 피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도 또 피부에 따라서도 이제 흉터가 또 질 수도 있고 또 덜 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똑같이 뭐 여드름이나 뭐 상처가 생겼을 때도 어떤 사람은 또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흉터가 안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 흔히 해서 살성이라고 하죠. 네. 살성이라고 하면 이제 살갗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살성이 좋은 분들은 뭐 흉터가 좀 덜 남고요. 살성이 좀 좋지 않고 덜 유연한 분들은 이제 이제 상처가 생긴 부분에 재생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상처 회복도 더디고요. 또 방해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회복에. 그만큼 흉터가 남을 확률도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살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유전적이거나 가족력적인 그런 특성이 좀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 부모님한테 물려보는 경우가 많죠. 우리 뭐 선천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인데. 네네. 가족들도 대부분 비슷한 살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살성이 조금 유전도 되고 한다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법 여쭤보기 전에 흉터는 왜 꼭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흉터 때문에 오셨을 때 이제 대부분이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작은 상처는 뭐 생기는 게 비일비재한데 눈에 띄는 부위, 특히 이제 얼굴이나 또는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모적인 컴플렉스라든가 자신감의 저하, 그리고 이제 뭐 심할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요.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밤에만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흉터 때문에. 어떤 분은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셔서 이마나
뭐 머리 근처에 있는 흉터를 가리시는 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남자친구나 연애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네. 이게 뭐 보면은 생활에 약간은 불편할 정도의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이제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흉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흉터 치료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환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흉터라는 게 뭐 다른 질병처럼 뭐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 더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요. 네네. 이제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본인을 위축시키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좀 주거나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치료받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한방에서는 이 흉터 치료를 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한방에서도 그걸 치료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전부터 한의학에서도 흉터 치료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오신 건가요? 저희 환자분들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시술을 했을 때 침으로 흉터를 치료한다는 게 좀 생소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시술 중에서 이제 뭐 대부분 레이저나 또는 뭐 박피나 필링 같은 걸 네네. 대부분 받으시니까 침으로 한다는 게 좀 이렇게 반신반의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살이 차오르는 걸 이제 직접 경험하시고는 좀 신기해 하세요. 뭐 여러 치료를 해봐도 좀 안 됐는데 이렇게 살이 차오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방에서는 침과 한약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내과적인 질환을 주로 치료를 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피부 미용이라든가 또는 성형 부분에도 침을 이용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조금 더 이제 지나면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시술들이 또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침을 이용해서 흉터도 치료하고 성형까지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흉터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흉터 치료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흉터는 손상 후에 원래 모습으로 이제 재생을 하지 못하고 이제 피부 조직이 이제 얼기설기 응급복구가 된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걸 네. 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얼기설기 응급복구된 조직의 밑바닥을 이제 저희가 특수 제작된 새살침이라는 걸로 밑에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요. 기혈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서 이 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피부 밑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함몰된 부분에 자꾸 자극이 되고 또 그 부분에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살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 시술이 좀 거듭될수록 조금씩 차오르면서 주변 조직하고 이제 비슷해지면은 치료가 종료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만족하면 시술도 종료하게 됩니다. 침 치료를 받아서 살이 차오른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앞서서도 살성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살성과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살성하고 관련이 있죠. 이제 피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흉이 잘 지고 또는 또 잘 안 지고 하는 네. 부분은 재생력의 차이도 있거든요. 피부 재생력이 좋은 분들은 살성에 따라서 침자극 강도나 깊이를 조금 조절해서 또 치료 효과를 약간은 좀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예로 이제 피부 살성이 좀 단단하거나 딱딱하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단단한 흙에 뭐 심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피부도 단단한 조직에 뭔가 공간이 열리고 뭔가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조직을 좀 풀어주면서 살을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더 적극적이고 자극을 좀 강하게 하는 시술을 더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흉터 치료할 때 아무래도 침을 이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침 치료랑 이 특수한 침을 이용해서 흉터 치료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우리 뭐 발목을 삐거나 네. 뭐 체했을 때 이제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는 호침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네. 좀 얇은 침이죠. 아무래도 침을 이용해서 그 이제 경락에 자극을 주는 침이 있고요. 이제 흉터를 복원하는 새살침은 이제 흉터 진피층,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착된 또는 단단한 피부를 풀어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고안된 침을 이용해서 이제 흉터 밑을 자극하고 피부 스스로가 좀 살을 복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흉터의 형태나 깊이 또 피부의 뭐 어떻게 보면 결이나 그 개인차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제 콕콕 찌르는 게 아니고 새살을 좀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살을 만들 수 있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발목 삐었을 때조차도 한의원을 안 가는 이유가 침 맞으면 아프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이거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침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이게 통증이라는 게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뭐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피부 치료, 흉터 치료를 받고 오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아이들도 시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네. 말씀이시고, 사실 지금 이렇게 한의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흉터치료법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흉터는 형태나 크기, 깊이 등이 모두 달라요. 네. 모양이 다 다르죠. 환자분의 피부 상태도 또 다르고요. 연령도 다르고요. 여드름 흉터를 또 예로 들면은 이제 뾰족하고 깊은 뭐 우리 흔히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송곳형 흉터라는 게 있고요. 모양이 완만해서 이렇게 라운드형 흉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경계가 명확한 우리 박스카라고 하는 박스형 흉터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복합적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흉터 모두 이제 같은 시술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흉터의 모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기, 깊이, 환자의 연령대라든가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자극을 해야 또 효과가 어느 정도는 극대화됩니다. 흉터를 또 즉각적으로 이제 시술을 또 들어갔을 때 판단을 통해서 이제 시술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또 시술 경험으로는 그냥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술 노하우를 보유해야 또 어느 정도 시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흉터 치료하실 때 침 치료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침 치료 외에 다른 방법들도 행해집니까? 실제는 뭐 침 치료를 위주로 거의 하고 있고요. 네. 여드름이나 모공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병합되는 이제 복합 치료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뭐 흉터만 있을 경우에는 저희 핵심 치료인 새살침으로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저희가 흉터 치료를 한의학적인 방법 말고 양방 치료로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오래된 흉터는 좀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기간이 오래된 흉터도 치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단 이제 오래된 흉터라는 게 그만큼 좀 유착이 좀 오래됐거나 그렇죠. 단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밑에 공간에 조직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술을 좀 더 겸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간혹 칠순이 넘으신 분들도 오세요. 이제 그분도 옛날에 뭐 호환 마마라고 해서 마마 자국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시지만 네. 평생 한이 되신 거죠. 그런 분들도 오셔서 시술하고 시술 결과에 또 만족하시고 하시거든요. 시술 강도를 좀 저희가 좀 높여서 진행해서 어느 정도는 오래된 흉터도 충분히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흉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치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흉터는 뭐 오래된 것보다는 치료가 훨씬 쉽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는 뭐 단단하거나 굳어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네. 빠른 결과를 좀 얻어냈고요. 또 경과도 훨씬 또 좋습니다. 네. 유착 기간이 좀 더 짧고 피부가 유연하기 때문에 유착 조직이 좀 단단해지기 전에 시술 받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흉터가 생긴 후에 바로 치료하는 게 좋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실제 상처가 생기고 이제 흉터가 이게 질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좀 중요해요. 굳이 뭐 상처가 났는데 흉터가 안 질 걸 굳이 시술할 필요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는 흉터가 예상되는 좀 깊거나 이게 좀 계속 아물 때 방해를 받아서 이것도 흉지겠다 이런 그 흉터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처를 좀 잘해서 치료에 들어가면 흉터도 최소화로 시킬 수 있고 치료 경과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상처로 인한 흉터도 있지만 뭐 다른 상처들도 그러니까 다른 흉터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성형 수술로 인한 흉터도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수술 때문에 또 생긴 흉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다른 방법으로 생긴 흉터들도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봉합이나 또는 이렇게 수술에 의해서 생긴 흉 같은 경우는 네네네. 간혹 이제 우리 피부 장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함몰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함몰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시술이 이제 새살침이니까요. 그 밑에 시술을 통해서
피부 밑에 살을 채우면 어느 정도는 봉합에 의해서 벌어진 흉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성형수술 흉터도 이제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조직이 이제 과증식된 볼록볼록 나온 흉터가 아닌 이제 재생을 필요로 하는 함몰 흉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다 시술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앞트임에 의한 흉터라든가 눈 수술 후에 생긴 흉터, 코 수술 후에 생긴 흉터라든가 또는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흉터를 시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피부도 종류가 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켈로이드 피부는 좀 피부과에서도 좀 특수한 사례를 좀 보는데 그런 경우는 상처 나면 좀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치료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시술은 이제 함몰된 웅덩이를 메꾸는 아. 것 같은 시술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새 살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 튀어나온 흉이 생긴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피부를 이제 제거하는 시술이라든가 주사제를 이용해서 녹이는 시술이 유효하지 저희 시술로 켈로이드를 이렇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 효과가 또 궁금하긴 한데요. 이게 침치료다 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살이 차올라서 좋아졌다가 다시 또 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필러 같이 약물을 이렇게 주입하는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이제 네. 다시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 새살침은 약물이나 이런 걸 투여하는 시술이 아니고 자기 살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살이 가라앉진 않아요. 본인 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 피부가 재생해서 이제 차오르는 경우에는 다시 꺼질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그래도 있지 않으신가요? 흉터가 다시 꺼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치료할 필요가 있진 않거든요. 시술 만족도가 이제 만약에 좀 더 좋아지고 싶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화장을 해서 메이크업으로 이제 커버될 정도, 네. 만만한 정도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경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가적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흉터 치료는 침치료 1회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몇 회 진행을 좀 해야 되나요? 시술 자체로는 저희가 한 6회 정도를 기본으로 권해드려요. 네. 이거는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시술했을 때 본인이 이제 만족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조금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은 1, 2회를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6회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흉터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이제 늘 우리 피부라는 게 다치고 긁히고 하죠. 이제 흉터는 예방이 우선은 최우선이고요. 이후에 이제 흉터가 남아버렸다면 이제 그냥 관리를 하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해도 그렇게 완화되진 않아요. 적절한 시술을 받아야 좀 좋아지고요. 많은 흉터 개선 시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시술은 새살침이라고는 흉터 하나하나 흉터 밑에 복원을 해서 어느 정도 살을 올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방 흉터 시술이 아직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흉터 시술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이런 시술을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흉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홍무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